박경수의 아침저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집중 인터뷰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이 국회의원 당선자입니다. 민주당 소병철 당선자 전화 인터뷰를 갖도록 하죠. 소병철 당선인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침저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좀 늦었지만 그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검사로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죠. 네네. 대구고검 검사장도 지내셨고, 또 대검찰청에서 또 형사부 부장 검사장도 지내셨고, 25회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이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되셨는데요. 네네. 먼저 이게 또 검사로 계시다가 이렇게 정치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결정 과정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예,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되셨나요? 네,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30여 년 동안 법조인 생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퇴직한 후에 정관예우 길을 걷지 않고 대신 농협대학교에서 농촌지도자 육성하고 제 고향 순천대학교에서 미래인재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네. 그만두고 어떤 일이 가장 보람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제가 20대 때도 좀 정치에 입문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하지만은 이제 봉사하는 길이 정치도 의미 있지만 저처럼 이런 길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 문제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 염려를 많이들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0년 가까이 검찰에 근무한 선배로서 검찰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을 생각하고 정치에 입문하게 됐던 겁니다. 네. 당선인께서는 이제 민주당의 네 번째 영입 인재로 이렇게 이제 입당을 하게 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검찰 개혁에 좀 힘을 싣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21대 국회에서 좀 어떻게 임하실 계획이세요? 방금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두 가지 과제로 좀 집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검찰개혁, 두 번째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 고향 순천의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들 해결입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검찰개혁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네.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 권한을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하고 인권을 더욱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참여정부 시절에 법무검찰개혁 청사진을 만드는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이것을 완성시키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가면은 이 검찰개혁, 특히 조금 더 크게 말씀드리면 권력기관 개편, 이걸 통해서 국민들께서 법 집행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이루어진다. 네. 검찰을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 고향 순천은 이제 전남 제1도시, 중심도시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현안들, 그리고 법 제정,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 도농복합도시 특성에 맞게 농촌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앞으로 제가 21대 국회에서 집중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네. 아무래도 상임위는 그러면 이 법사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지역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봤더니 의외로 그 검찰 개혁이나 요새 이제 여러 가지 공수처 발족이나 이런 부분에서 법사위에서 활동해 주기를 원하는 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이제 7월에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제 출범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어떤가요? 이렇게 보시기에 이 전망을 해보신다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공수처법이 통과될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나 이제 저도 이번에 출마를 해보니까 출마하면서 저희가 공약으로 내걸은 사항은 제가 당선되면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도 대선 공약으로 이 공수처를 포함하여 권력기관 개편에 대한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당선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실무적인 부분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도 마무리를 지어서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또 검찰에 오래 계셨으니까 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의 큰 현안으로 떠오른 게 이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잖아요. 네네네. 누구보다도 또 현안을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부분은 진행자인 저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만 예. 그 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러 논란이 있는 것도 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그 사태의 본질을 좀 더 파악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네. 우선 지금 정확한 진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 또 찬반 양론이 뜨겁고요. 또 언론에서도 네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어제가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날이었잖아요. 네네네. 어제 이 광주에 갔다 오셨죠? 네네네. 저희 순천에서도 행사에 참여하고 예. 또 우리 망월동 국립묘지에 가서 참배도 하고 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야당인 미래통합당 이제 신임 원내 지도부가 이제 사과도 하고 또 광주에 또 방문을 했고요. 이런 평가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주 참 높이 평가합니다. 사실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 5.18 민중항쟁에 대해서는 예. 진상규명과 거기에 따른 그 책임자 처벌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신임 그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내 일각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향적인 그리고 5.18 민주이념을 제대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도 그대로 일관되게 지속되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번에는 반드시 매듭지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법적으로는 좀 미비돼 있다 또 이런 지적도 많고요. 네네. 그래서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하지만 진상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또 회의적인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는데 그건 무엇보다도 좀 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또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요.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강제조사권을 예로 들으셨는데요. 예. 사실 우리 지금 그 5.18 관련해서는 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과연 다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좀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이제 강제조사권일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또 논의 과정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얼마든지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5.18 민중항쟁의 그 우리 전남 도민들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게 그 거짓된 왜곡 주장도 정말 가슴을 아리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그동안 많은 진실 규명을 통해서 평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곡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곡된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또 검사 출신이시니까 또 요거 하나 여쭤봐야 되겠네요. 내일 이제 국회 본회의가 20대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제 N번방 방지 법안이 이제 일부
일부는 또 처리된 게 있지만 또 처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네네.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성범죄는 그 범죄 수법이 예. 요즘 IT 기술이 발달하는 데 따라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법은 현상을 규제하는 거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은데 IT 기술은 하루하루 다르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범죄 현상을 예상해서 예방하는 것, 또 어떤 현상, 범죄 현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신속하게 법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것, 이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위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입법적인 조치가 나온다고 해서 예. 이게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또 다른 범죄 수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신속하게 법적 규제를 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줄여야겠네요. 네네. 21대 국회에 또 뵙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소병철 당선인이었습니다.